옛날 어느 시골에 낮은 산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며 넓은 들판이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착한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형제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 형제를 홀어머니 집 아들이라거나 가부 아들이라고 얕보며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의좋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늘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의논해서 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혼자만 더 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산에 올라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지는구나.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 해놓은 나무를 보니 나무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흩어져 있던 나무를 큰 단으로 묶었습니다. 형은 2개의 지게 위에 가득히 나무를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 지게에 얹어야겠구나. 아니, 안 돼요. 형님은 기운이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지고 갈게요. 형제는 서로 더 무거운 지게를 지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나무를 똑같이 나누어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가 고구마를 맛있게 삶아서 가져왔습니다. 형제는 서로 작은 것을 먹겠다면서 더 큰 것을 상대방에게 먹으라고 다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형제가 이런 일로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좋은 형제로 불렸던 것입니다. 또한 형제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형제는 점점 늙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을거지를 거의 끝낼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2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래에 들어 더욱 수척해진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나도 너무 늙었구나. 2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테니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의 목숨이란 하늘에 달려있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2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이가 좋으니 그것은 걱정되지 않는다만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올겨울에는 꼭 2 다 장가를 들도록 해라. 그리고 내년 봄부터는 논밭을 2이 나누어서 농사 짓도록 하여라. 그러자 형제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논밭을 따로 나누어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아니다. 장가를 들고 따로 살림을 차려야만 정말 사이좋은 형제가 될 수 있단다. 얼마 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형이 먼저 마음 쉬고 온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돌아오자 동생도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동안 함께 농사짓던 농가 밭을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형님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동생인 내가 더 가져가야지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동생이니까 농가 밭을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논밭을 아주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길 건너 마주 보이는 곳에 동생이 살 집도 형제가 함께 힘을 합쳐 지었습니다. 지지배배. 따뜻한 봄이 되어 제비들이 강남에서 돌아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는 들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형제의 논이나 밭은 모두 이웃에 있어 서로 마주보며 일을 했습니다. 사이좋은 형제는 논밭 일을 언제나 마을에서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결혼을 한 형제는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한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벽시를 뿌리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씨앗을 한 줌씩 쥐고 자신의 논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동생 일을 도와줘야지. 한편 동생도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일을 빨리 마치고 형님을 도와드려야지.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서로의 논으로 가려고 했을 때 두 사람 다 벌써 일을 마친 뒤였습니다. 모내기를 하는 날도 그랬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모를 심고 형님네 모를 심어주려고 허리를 폈을 때 형님도 동생을 도와주려고 일어섰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험시험 하렴. 그래야 내가 좀 도와주지. 제가 할 소리를 형님이 하시네요.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도와드릴 틈이 없잖아요. 두 사람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한들한들 가을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한 형제의 논에는 벼들이 잘 여물었습니다. 내일은 형님네 벼를 베어야겠어요. 빨리 거둘수록 수확이 더 좋으니까요. 내일은 동생네 벼를 베기로 하고 다음날 우리 것을 베지. 형님네 먼저 하세요. 아니야, 아우 먼저 해야지. 형제는 서로 우겼습니다. 하하하, 이러다가 싸우겠구나. 형제는 마주보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다음날 형제는 힘을 합해 우선 형님네 벼를 다 베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동생네 벼를 베었습니다. 뜨거운 가을 햇볕에 벼가 다 마르자 두 사람은 볕단을 묶었습니다. 크기가 같은 논에다 벼를 심었기 때문에 볕단을 쌓고 보니 그 높이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네 벼가 우리 것만큼밖에 안 되겠어. 아무래도 동생네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새 집에 사니 장만해야 될 게 많을 거야. 멍석도 모자르고 삽이나 호미도 더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한담? 무슨 수를 내야겠어. 형은 볕단이 곡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나면 벼를 몇 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걸 그냥 받을 동생이 아니지. 몰래 갖다 주어도 몇 섬을 세어보면 알 테고. 옳지, 좋은 수가 있다. 형은
볕단을 동생네 볕단으로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볕단을 옮긴 형은 동생의 볕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형은 흐뭇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형이 할 노릇을 다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동생도 형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쌓아놓은 볕단을 보니 우리 것과 같던데 형님네는 우리보다 식구도 빨리 늘 거야. 조상님 제사도 지내야 하니까 양식이 훨씬 많이 들겠지. 동생은 형님에게 곡식을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안 하시니 어쩌면 좋을까? 동생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어. 몇 단으로 드리면 모르시겠지. 동생은 얼른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볕단을 형님네로 옮겼습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지. 동생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형은 일어나자마자 담뱃대를 입에 물고 서둘러서 논으로 나갔습니다. 동생네 볕단이 더 많은 걸 보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깜깜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볕단은 조금도 차이가 없이 양쪽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일까? 형은 고개를 한번 흔들어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어젯밤에 분명히 내가 볕단을 옮겨 놓았는데. 형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켰더라면 왜 안 옮겼느냐고 소통이라도 칠 수 있으련만. 한편 동생도 형님의 볕단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논으로 갔습니다. 아니, 내 눈이 잘못되었나? 왜 형님네는 늘지 않고 우리 것도 줄지 않았을까? 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간밤에 볕단을 몇 번이나 옮겼는데 여전히 볕단의 높이는 똑같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모처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라 여겼는데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벼 타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었습니다. 형은 전날 밤보다 조금 일찍 논으로 갔습니다. 어제는 너무 조금 옮겨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야. 오늘은 힘이 들더라도 더 많이 옮겨야지. 형은 열심히 볕단을 옮겼습니다. 동생 볕단의 높이가 높아지자 형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만하면 동생네가 훨씬 많겠지. 형은 기쁜 마음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조금 늦게 논으로 나갔습니다. 모두들 잠이 들었는지 마을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조금 옮겼나 봐. 오늘은 좀 많이 옮겨야지. 동생은 자신의 볕단을 형님네 볕단으로 하나씩 옮겼습니다. 아, 이제야 마음이 홀가분하구나. 동생은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형제는 그날 아침에도 논으로 가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두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여전히 볕단은 조금도 줄거나 늘지 않고 맨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말없이 볕단만 쳐다볼 뿐 물끄러미 서 있는 형에게 멋쩍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논에 두고 온 허수아비가 가벼워서.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데리러 왔어요. 형제는 논에서 허수아비를 뽑아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형은 서둘러서 자기의 논으로 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일찍 옮겨다 놓아야지. 동생도 일찍 논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옮겨다 드려야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으니. 볕단을 짊어지고 몇 발자국 옮기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멈추어 섰습니다. 볕단을 짊어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저쪽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도 하지. 이 밤중에 누가 볕단을 나를까?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누구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했으므로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볕단을 짊어진 채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걸 보니까 동생네 배를 훔치려는 사람은 아닌 모양인데 누구지? 저쪽에서도 다가오는 걸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본데 누굴까? 두 사람이 서너 발자국 사이를 두고 마주섰을 때였습니다. 구름에 가렸던 초생달이 쏙 나오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환히 비추었습니다. 아니 형님이 너였구나. 두 사람은 볕단을 짊어진 채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형님! 바로 형님이 볕단을 몰래 날라다 놓았군요. 동생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이었군. 하기야 동생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형도 놀랍고 반가운 마음으로 동생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달님도 빙긋이 웃으며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풀벌레들도 의좋은 형제를 위해 찌르르 찌르르 시를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해봐. 좋아요. 그렇지. 꾹꾹꾹꾹 꾹꾹꾹꾹 이렇게 꾹